작년 평균 1인당 77만 원이나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잘못하면 뱉어나고 잘하면 13월에 월급이 되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시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연말정산이란 이름 그대로 내가 낸 세금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지출 등에 따라 세금을 더 낼지 덜 낼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기억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땐 세전, 세후를 따지죠. 우리가 받는 세후 월급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차감된 쇠후 월급을 수령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는 차후에 낼 세금을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나라에서 미리 걷어가는 세금이죠.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이미 걷어간 원천징수에서 공제를 해 환급을 받기 위한 것이죠. 매년 11월이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회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를 하며 얻은 수익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니 5월에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인프라가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청약통장 등 다양한 금융정보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 준비할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신고해야만 증빙이 가능한 월세 지불, 종교 헌금, 현금 결제 등은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소득공제는 번 소득에서 안 번 것으로 쳐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과세 표준에 따라 발생하는 세율을 곱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빼거나 감면받아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초고소득자인 분들이 아닌 대다수의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의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용돈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연금 및 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은 내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나 공직연금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임차차 입금입니다. 주거비용으로 발생한 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32평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자금 혹은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이 있으시다면 납부하는 원리금의 최대 40%, 금액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납부하고 계신다면 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넷째, 신용카드 사용액. 가장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인데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이상은 250만 원 소득공제를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그리고 도서와 공연비는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빠지는 세액 공제 금액인데요.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55%, 그 이상이라면 3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 가족 세액공제. 결혼을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6년까지 혼인신고가 된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세액 공제인데요. 올해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다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만 8세 이상 자녀는 1명당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은 65만 원, 4명은 95만 원, 5명은 12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연금저축과 ISA 세액공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소득 5,500만 원 초과는 13.2%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까지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저축 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세액이 공제되어 재테크로서 활용 가치가 높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분이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12%가 세액 공제됩니다. 최대 12만 원인 것이죠. 월 단위로 계산한다면 보험료 8.3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 총 급여액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율은 15%로 본인은 전액 공제가 되며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수술비는 30%, 미수가 의료비는 20%,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섯 번째, 교육비 세액 공제. 학원이나 평생교육원, 학자금 대출 상환 등에 대해 한도 없이 15%가 공제됩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되며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후원금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내 100%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 중에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하시는 것이 좋겠죠? 종교 기부금은 15%가 공제되는데요. 1,000만 원 초과분은 30%, 300만 원 초과분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덟 번째,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연봉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중인 주택의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기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연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 초과한다면 1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최대 월 83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그마한 꿀팁을 드리자면 전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연말정산 때 찾으려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내가 쓴 영수증 열심히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작년이나 재작년에 못 받으신 공제가 있다면 5년 내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혹시나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쓴 돈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과도한 지출을 하지 마시고 알뜰살뜰한 소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초보자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생빠! 잠깐, 아직도 몰라? 삼촌 뱅크 몰라? 엄마 뱅크 몰라? 언니 뱅크 몰라? 오빠 뱅크 몰라? 뱅크몰 몰라? 뱅크몰 알아야지. 뱅크몰은 다 있으니까. 대출이 필요할 때 뱅크몰.